백악관에서 나왔던 전력망 송배전 정책에 대한 거다. 상대적으로 좀 덜 간 회사들 보게 되면 욕조 같은 수조통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통으로 지금 담궈놓은 그죠? 이런 것들도 하면서도 이 반도체 팹 투자에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신용평가사 피치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나왔던 보고서 보니까 미국은 7월 금리 인하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고 거기다가 한국은 9월 달을 예상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다들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금리 인하 이번에 뭐 잘해봐야 한번 뭐 그냥 나오는 얘기 그대로 하게 되면은 시장 분위기 그대로 하게 되면 시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도 금리 인하는 생각보다 빨리 시도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됐을 때 누가 가장 쫄립니까? 이 뇌피셜을 웃어버리시네요. 네. 아니, 정감이 있어서 쫄리다는 말이 예, 오랜만에 쫄깃해져가지고. 쫄면 예.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금리를 추가로 발행할 때 높아지는 금리 부담, 빚을 내서 돈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높은 금리로 간다. 이거는 조절이 들어올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아마 5월달에 FOMC에서 이제 FOMC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 입장은 실제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약간 비둘기파적으로 바뀝니다. 지금 현재 또 4.57, 4.6까지 와 있는 거 여기서 제가 보기엔 매파적으로 안 나올 것 같아요. 약간 좀 비둘기파적으로 약간 다독이 되는 입장. 그리고 실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굳이 금리 가지고 좀 허박한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자체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 분위기로는 좀 완화적인 스탠스로 또 얘기를 살짝 돌릴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 나오고 있는데 또 중요한 거는 우리 트럼프 형님은 내가 집권하면은 내가 금리나 금리 정책에 개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독립기관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이제 근데 이미 우리 현대화폐 통화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제 갈수록 재무부의 입김이 커지지 않겠냐라고 예상들은 다 하고 있지 않나요? 그걸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지금도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걸 보게 되면 대선을 앞둔 여러 가지 흐름을 봤었을 때 금리 인하는 제가 보기엔 생각보다 빨리 인하할 수 있다. 시기는 그런데 폭은 이제 결정은 시장에 따라서 조금 더 바뀌긴 하겠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보고 또 주말 사이에 나온 거 보니까 하마스랑 이스라엘이 이제 또 휴전 얘기가 나오네요. 지금 이스라엘이 먼저 제의했대요. 네. 휴전안을 넘겼더니 하마스가 아유 땡큐 이런 분위기로 네. 그런데 아무튼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전 협상안을 접수했다. 그래서 검토한다. 그래서 요거 6월절 끝나고 별일 없는 쪽으로 나와서 약간 완화적인 모습으로 간다. 일단 유가가 훅 빠지겠죠. 그리고 빠지는데 그렇다고 또 많이도 못 빠질 겁니다. 수요가 지금 중국이 살아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 80달러 전후에서 그 정도쯤에서 이제 움직일 것 같기 때문에 약간 한숨이 돈다. 그러면은 지정학적 리스크도 물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지만 그렇죠. 예, 그래도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유가에 따른 이제 부담감은 좀 살짝 던다. 라는 쪽으로 보는 것도 하나의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그나마 가장 지금 무식하게 올라가는 거는 구리입니다. 요거 그러게 지금 계속해서 구리에 대한 이게 2000년 이후 2000초 이후 찾아온 최대 빅사이클이라고 네.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네, 이게 지금 구리가 지금 이 상태인데 이게 지금 런던 쪽으로 나오면 참 좋은데 여기는 미국 쪽인 것 같은데 일단은 전고점 딱 돌파해서 이게 좀 크게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4달러 안착하고 여기서 공급 부족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쭉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다른 거보다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건 가뜩이나 그러다 이번에 백악관에서 나왔던 전력망 송배전 정책에 대한 변화 10만 마일인가 더 늘린다고 합니다. 수혜죠. 물론 이제 국내 업체 쪽으로 수혜냐 이게 결국에는 자국의 업체 쪽으로 많이 돌릴 텐데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약간 영향을 끼치는 이런 정도라고 보는데 이게 실질적인 것보다는 일단 가장 많이 쓴 게 전력기기, 변압기, 거기다 전선 업체 이쪽들도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됐다는 얘기죠. 그런 쪽에서 기대감이 높은데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이 또 가겠느냐? 이거는 외국인들 매수에 따라 달리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 좀 위축됐던 업체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덜 간 회사들 보게 되면 이쪽은 계속 트렌드이다 보니까 효성중공업인데요. 이거는 실적이 예상보다 좀 덜 나왔습니다. 덜 나왔는데 이 단계가 그거 있죠. 그 건설 쪽에서 좀 많이 깎아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실적은 나쁜데 전력기기 쪽은 버틴다. 그러면 그나마 버티다 보니까 여기 좀 잘 버티는 느낌은 나거든요. 턴하게 되면 일단 31만 원대 정도까지는 들어갈 수 있지 않나라는 쪽에서 그거 보시면서 여기 이탈하면 안 됩니다. 요 자리 이탈하게 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가격은 한 27만 원대 중반대 지지해야 될 것 같고 1차 목표가가 31만 원대 31만 5천 원 전후 정도까지 보시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요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가운전선은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LS 에코 예 요거 예 계속 지지했습니다 지금까지요. 예 그러다가 LS 전선 들어가 있는 쪽이죠. 지지하다가 이제 고개 쫙 들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거래가 중요하거든요. 여기서부터 거래 팍 틀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를 돌파하려고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는데 일단은 살짝 여기서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고점이 있다 보니까 살짝 눌렸을 때 흐름을 보자라고 보시면서 대응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한 쪽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보고 있고 반도체 얘기도 드려야 될 것 같고 자동차 얘기도 들어갈 것 같은데 그냥 뭐 왜냐면 미국 증시가 금요일 날 네. 골고루 다 좋았어요. 네, 좋은 거죠. 골고루 양념이 잘 배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거는 뭐 그렇게 보고요. 예, 그리고 또 뭐 테슬라 얘기 잠깐만 드리게 되면 중국 같습니다. 이제 거기서 FSD를 활용하려고 중국과 협의 중인 것 같은데 용인해 주네요, 중국이. 그렇게 되면은 예, 이거는 또 다른 호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러게요. 이 여러 가지 개인정보 이슈라든가 네. 여러 가지 이슈로 이 서방 세계에서 이게 쉽지가 않은데 네. 저쪽에서는 그냥 확 당이 결심하면 그렇죠. 당이 결심하면 오케이. 네. 항상 주가는 안 좋다 그러면 그냥 안 좋게 보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시장 쫓아다니는 사람 입장이고요. 선구자적인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 삽니다. 딱 들어왔네, 사주세요. 이런 거 딱 보여주네요. 사고 이때도 딱 들어왔네 사는데 저항 그렇다 그러면 물렸다 근데 두 번 물려도 수익 납니다. 이런 쪽으로. 그래서 테슬라는 일단 지금이 저항입니다. 여기서 가파르게 이번 쪽을 안고 만약에 이게 호재라고 받아들여서 미국 시장에서 빵 뜨잖아요. 일단 반매도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위로 빵 뜨게 되면 한번 접을 겁니다. 접었다가 그 다음 가는 게 진짜입니다. 그렇게 보서 지금은 일단은 갖고 계시면은 줄을 생각 먼저 하시고 다시 흐름 보신다. 근데 이게 벌써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파는 거래로 하시더라고요. 노노노노. 네, 이건 사는 거래입니다. 이때도 파는 거래 손절매 본격 보여놨다. 노노노. 네, 이건 사는 거래로 반등 들어옵니다. 요런 자리에서 거래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꼭 체크하셔야 돼요. 네, 이런 거 보시게 되면 어중간한 자리에서는 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근데 들어왔다 그러면 이용을 할 수 있다.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요 뉴스는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반도체 관련된 섹터 쪽으로 다시 훈풍이 불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실적 잘 나왔고 AI의 수익화를 보여주는지 못 보여주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여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이 그죠? AI를 도입을 하고 하니까 훨씬 더 우리가 돈을 조금 잘 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AI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는 여전히 이어진다. 엔비디아가 이제 21선과 51선을 한 방에 돌파하면서 최근에 낙폭을 다 만회하는 그러한 그림들이 나왔죠. 그래서 반도체 쪽의 분위기가 그래도 오늘 금요일에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반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오늘 키워드로서 EUV가 하나 나왔네요. 그죠? 네, 이재용 회장이 지금 독일의 자이스라는 이 여기가 그 EUV 관련된 이제 특허를 많이 들고 있는 그러한 기업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반도체 협력을 강화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 EUV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그냥 그죠? 그래서 EUV 관련주들이 이러한 뉴스들에 인해서 뭐 지금 보니까 여기 나오네요. 2,000개 이상 그 EUV 관련된
핵심 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네덜란드 우리가 알고 있는 ASML의 EUV 장비에 탑재되는 광학 시스템을 이 자이스가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여기하고도 뭐 손을 맞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EUV가 딱 하면 시장에서 떠오르는 종목은 SNS텍, FST, 동진세미캠 뭐 이런 종목들이 EUV 관련주로 대부분 다 시장에서는 알고 있죠. 근데 최근에 SNS텍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201선이라는 그 업황을 보여주는 그 이동평균선이 주가보다 밑에 있느냐, 주가보다 위에 있느냐, 그에 따라서 이제 지지가 될 수 있고 저항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SNS텍은 아직까지 지금 한번 보시면 초록색 선 여기가 200일 이동평균선인데 200일 이동평균선인데 조금 더 굵게 한번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네, 자 눈에 확 띄죠. 거기가 지금 주가보다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다 보니까 이거는 지지가 아니라 자꾸 그게 심리적인 저항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최근에 바닥에서 대량 거래 터진 이후에 보시면 200일선에서 계속 윗꼬리가 이렇게 달리면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NS텍이 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기를 한번 좀 뚫어주고 주가가 강하게 뚫어주고 시차를 두고 200일 동평선이 우상향 트렌드를 다시 과거처럼 여기처럼 여기 지금 보시면 200일선이 우상향으로 쭉 올라오면서 시세가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그러한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200일선을 뚫어줘야 되고 200일선 뚫어주면 주가가 먼저 올라서고 나면 후행적으로 이동평균선을 서서히 이제 우하향에서 돌아설 겁니다. 그런 흐름들이 나와야 SNS텍은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하고 저런 뉴스들이 나왔을 때 일단은 1차적으로 200일선까지는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으려나 뭐 그런 관점으로 체크 포인트가 되겠죠. 그 블랭크 마스크 관련된 수출 데이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아마 무난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직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조금 추세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ST 상대적으로 낮죠? FST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기간 매수세가 연속으로 들어왔고 외국인들도 금요일에는 같이 매수세가 들어왔고 자 조금 전에 봤던 SNS텍과 FST의 추세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어디에 있나요? 200일선이 지금 저기 밑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기를 지지로 이동평균선도 지금 우상향의 이동평균선을 그리고 있고 그 위에서 주가는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EUV 관련주 중에서 힘이 센 종목은 펠리클 관련주로 본다라면 FST가 훨씬 더 수급과 차트는 강하다. 다만 낙폭 가대로서는 SNS텍이 빠져있는 상태다 정도 보시면 되고 자 동진세미케인 같은 경우가 EUV 관련된 또 포토레지스트를 열심히 좀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지난 전고점을 돌파했던 목요일날 양봉을 만들어 놨는데 그 양봉 만든 다음에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원위치에서 양봉의 시가 부분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주가상 위치적으로는 그렇게 부담 없는 상황에 와 있다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IMT라는 종목이 이제 EUV 관련주 있는데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 4월 5일날 장대 양봉을 지금 이탈해서 그 밑에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올라가면 한 23,000원 정도 저 양봉의 시가가 단기적으로는 좀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정도 위치. 그래서 EUV 관련주 중에서는 일단 가장 힘이 센 종목은 FST고 그다음에 차트상 무난하게 좀 숭고르게 한 종목은 동진세미캠 아직까지 역배열은 SNS텍과 IMT 뭐 이렇게 정도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난주에 우리가 SK 하이닉스가 M15X 팹을 추가로 투자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SK 하이닉스의 밸류체인 밑에 있는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지 그런 종목들이 움직인다면 종목 장세의 에너지는 충분히 여전히 에너지는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SK하이닉스도 M15X 공장 투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수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뭐 DIT, 사이맥스 뭐 이런 종목들 전반적으로 STI 다 올랐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단독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메모리의 사이클은 더 업사이클이 올 거기 때문에
추가 투자를 검토에 착수한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러면 장비주들한테는 좋겠네라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저 투자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다음은 또 공급이 이제 많이 늘어날 거니까 반도체 최근에 이 한 사이클이 저 투자와 함께 조금 슬로우해질 수도 있겠구나, 여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 투자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그렇죠. 업황 안 좋아서 감산하고, 그리고 가격 올라오고 가동률 좋아지고 다시 또 투자하고, 그 다음에 공급 증가하면서 또 가격 떨어지고 감산하고, 이러한 사이클을 계속 그려가고 있죠. 그래서 올 하반기 이후에 그러면 투자 증가, 공급 확대,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정도는 염두를 좀 해둬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와 관련해서 요즘 그 웨이퍼 이송 장비인 사이맥스가 움직임은 가장 좀 양호한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고점을 뚫었는데, 뚫을 때도 그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았고, 뚫고 난 다음에 거래량도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지난 금요일 날 주가는 최고가 수준이었는데 기간 매수세는 5만 주로 가장 강하게 수급이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네요. 그죠? 그러면 최근에 이 올라왔던 이 양봉들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사이맥스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후보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TI도 지금 다시 이렇게 이틀 연속 회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죠? 지난번에 전고 좀 뚫었다가 하이닉스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흐름을 회복을 좀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서 하나 이제 저런 투자 같은 것들이 증가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를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면, 자, 요거 제가 한번 이제 그려본 건데요. 한번 보시죠. 왼쪽에 있는 게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요즘 데이터 센터와 함께 구리의 중요성이 아주 부각이 되고 있죠.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 그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AI 데이터 센터, AI 칩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투자를 확대하고 여기에서 또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게 뭐냐면 데이터 센터에 많은 서버를 이거를 시켜주기 위해서 어디에? 액침 냉각을 시켜놓은 그런 이미지를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챗GPT를 가지고 제가 이제 주말에 대표님 생각하면서 한번 그려본 건데요. 누가 허락도 안 받고 내 생각하래요. 그거는 자유죠. 그거는 제가 생각도 못 합니까? 생각할 때마다 제가 전화 드릴 수는 없잖아요. 카톡 줘요. 나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대표님 생각하니까 액침 냉각밖에 생각이 안 나요. 네, 요건 챗GPT한테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프롬프트를 주고 한번 이미지를 한번 그려봐 달라라고 했는데,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데이터 센터에 엄청나게 열이 나는 데이터 센터의 서버를 시켜주는 장면이고, 위에서 막 폭포수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까지 이미지를 그려놨네요. 욕조 같은 수조통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통으로 지금 담궈놓은 그죠? 쿨런트 같은 이런 액체가 보이실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데이터 센터에 투자에 있어서 계속 같이 가야 되는 방향이고, 이런 것들도 하면서도 이 반도체 팹 투자에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GST라는 종목이죠. 네, GST인데, 자, 요 다음 한 페이지인데요. 자, 지난번에 액침 냉각에 대해서 시장에서 별로 이슈가 없고 잘 안 알려졌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제가 코멘트를 드렸던 때가 여기 25,000원에 200일선 여기 올라올 때, 그때 제가 처음 액침 냉각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렸고, 서버를 시키는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에 있는 버티브 홀딩스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이 함께 우리나라에는 GST, K엔솔, 인성정보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으로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GST는 그때부터 한 더블 정도가 이렇게 났습니다. 자, 근데 회색으로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것들은 뭐였죠? 이동평균선이 아니라 아주 큰 캔들이 나왔고, 그 캔들을 만약에 깼을 때는 그때는
한번 좀 리스크 관리 내지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위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번, 2번은 깨지 않았는데 이번에 고점에서 6만 원 돌파했던 그 3번에 양봉을 하루 만에 깨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때 한번 팔고, 이때 한번 팔고 그 다음에 액션은 어떻게 되죠? 2번이죠. 지금 60일선에서 이제 바닥 잡고 다시 고개를 들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수급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때마침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반도체 투자한다라고 하니 원래 하고 있는 스크러버랑 칠러 같은 이런 쪽도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다가 GST는 액칭냉각 조금 전에 제가 그려드린 이 이미지 요거까지도 데이터 센터와 함께 같이 성장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GST는 다시 한번 위치를 볼 수 있는 때까지 와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최근에 이제 스크러버랑 칠러 관련해서 추가적인 고객사 확대로 수혜를 예상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 유니셈입니다. 원래 같은 피어로 움직였었는데 GST가 액팅 냉각 때문에 오를 때 유니셈은 소외되어 있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유니셈도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네요. 그래서 두 종목은 그런 관점으로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한번 보시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의 이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고 이 밸류 체인 안에서 수혜주들이 좀 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거를 업데이트 해드릴 때만 하더라도 한양디지텍과 삼화전기가 밸류에이션이 이렇지 않았거든요. 시가총이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았는데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한양디지텍은 4천억, 이게 3천억 미만에서 올라왔죠. 삼화전기도 거의 뭐 1,500억 정도에서 2천억 사이에서 지금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3,500억과 4천억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SSD 관련주 쪽으로 시장의 관심이 이렇게 몰리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비상 발전기 관련된 종목들까지 GNC 에너지까지도 같이 움직이고 있죠. 선진 시스템은 잘 올라오다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한번 뭐 CB 관련해서 루머가 도는 바람에 음봉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그 음봉을 회복하면 그때는 또 긍정적으로 보겠지만 그 음봉 회복 못하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쉬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새로운 종목으로 지금 시장에 관심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막 콘덴서입니다. 사막 콘덴서가 요것도 이제 캐패시터 관련된 종목 쪽으로 데이터 센터 쪽으로 하고 있는 캐패시터로 사막 콘덴서도 새롭게 관심을 좀 받고 있으니 당분간은 여기 데이터 센터의 전력 효율화 할 수 있는 쪽으로 시장의 관심이 계속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여기에서 가족분들이 공부를 좀 계속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와, 기관이 78만 주, 외국인도 30만 주 매도가 나오면서 급등하다가 다시 급락으로 그렇죠. 빠져버렸는데 사실 금요일만 제외하고 목요일까지만 보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이 그죠. 양호하다가 갑자기 뭐 12 그다음에 뭐 전환 물량 뭐 이야기가 돌면서 기관 외국인들의 양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그 물량을 소화하는 데까지는 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회사에서 아주 강력하게 뭔가 좀 코멘트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 조금 쉬었다가 갈 가능성이 있다 정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